뭐 여러 가지 본인들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전국이 되는 거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공약이 나올 거고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되게 심플하게 정리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자, 어떻게 정리했는지 우리 공군대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로 이제 바뀌는 정책을 이제 예를 들면은 크게 따져서 이제 세금, 그다음에 대출, 그다음에 규제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전 정부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조절하는 이 장치로 수단으로서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 제도를 했고 또 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 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시피 이렇게 세금 정책이 누가 되든 간에 세금 정책을 좀 건드릴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보유세라든지 거래세, 양도세, 취득세 부분은 시장에서 요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니까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작년 연말까지 조였다가 또 연초 1, 2월 달에 또 풀었다가 또 지금 현재로는 좀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풀릴 때를 대비 1, 2월 달에 이제 뭔가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대출이 풀리는구나라고 감안하고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예상했던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같이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해서 오쏘골 공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이 돼 있다가 풀었다가 또 다시 지정을 했는데 이게 구 단위로 아주 대폭적으로 과감하게 지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혼란에 이제 처해져 있는데요. 이 대출, 이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 4개 구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바뀔 걸로 예상되는 정책. 네. 그죠? 아무래도 이제 세금 부분은 조금 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집값이 양극화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가 똘똘한 채로 몰리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똘똘한 채로 몰리는 거는 세금적으로 봤을 때 여러 채를, 그러니까 10억짜리 3개를 가지고 있는 게 5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세금 더 많이 내죠. 20억을 갖고 있는 사람, 네. 7억짜리 3개, 2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불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똘똘한 채 쪽으로 가서 최상급지의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좀 덜하고 양극화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세금 정책은 이런 좀 가액으로 가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제안으로 이 숫자가 아니라 이제 그 전체 부동산의 가액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액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빌라 세채와 아파트 세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가액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양극화를 만든 똘똘한 채 쏠릴 수밖에 없는 보유세 부분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뇌피셜로 세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아니죠. 이래 돼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만약에 지금 나온 정책을 가지고 정부에서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할까?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서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지역은 지가가 거의 2배 가까이가 뛰었어요. 한 1년 반 동안에.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에 2배가 뛰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집값이 안 뛰었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너무 심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좀 줄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하급지,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축을 지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각 재개발 지역이 남는 게 없어.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하면 아파트 원가가 13억이 들어가는데 주변 시세가 12억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원가가 13억이면 주변 시세가 15억이 돼야지 2억 정도 남는 차익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집을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12억 하는 아파트를 15억까지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따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상급지 너무 많이 했지 상급지. 네. 하나 30평대가 70억 가는데 잠실이 순식간에 4, 5억이 뛰어가지고 30억대 넘은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 가지고 계신 분도 놀랐을 거예요. 물론 좋지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보유세가 조금 더 핀셋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지역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들의 보유세는 좀 똘똘한 채, 그러니까 똘똘한 채보다는 좀 가액이 높은 것들 위주로 조금 올라가는 식으로 조금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쓸 수 있는 수단이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남은 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잡혀요.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잡기 그렇죠. 쉽지 않다고. 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반포나 잠실이나 이런 지역은요. 예전에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됐어요.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를 묶여봤자 어차피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돼요.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로 그렇죠. 갭투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되는 시장에 토지거래를 묶어봤자 어차피 공급이 없는 상태면 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잡으려면 결국 마지막 카드인 대출도 뒤로 돌아서 하는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강남도. 이제 그것까지 막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보유세를 좀 건들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정부 정책자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정말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보유세만 건들려고 했으니까 이전 정부에서 이 전전 정부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국민적 반항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보유세를 올렸으면 거래세를 낮춰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출할 기회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강남 분들한테도 선택을 해주는 거지. 당신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파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요 보유세 올린 것보다 거래세를 더 올렸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해. 그러니까 누가 팔아요? 80% 내고 누가 팝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좀 누가 됐든 간에 합리적으로 좀 해가지고 만약에 보유세를 올릴 거면 거래세를 낮춰주고 그죠?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내비두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게. 집값 더 뛰게 내비두시는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것들은 조금 완화시켜주고 그죠? 그다음에 작은 금액으로 샀던 거지 여러 채를 갖고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공급했던 사람들, 네. 임대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건 조금 약간 완화시켜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 세금이라는 정책을 쓸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쓰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거의 초토화가 났잖아요. 미분양이 초토화가 나 있는데 이걸 누군가 사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처럼 거래세 중과에다가 보유세 중과를 때려버리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책들을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어서 지방 쪽도 살려내고 서울에 있는 양극화도 줄여낼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멋진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원해서 몰리는 지역 있잖아요. 네. 몰려서 양극화가 빚어져가지고 뭐 30평대가 30억 하던 아파트가 70억이 순식간에 가버리는 이런 양극화가 벌어져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근로의욕 상실이라든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는 그런 정도까지의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따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핀셋 규제가 필요한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도 가장 큰 문제가 구별로 묶어버렸잖아요. 싸잡아서. 근데 구별로 묶으면은 그 중에서 가격도 별로 안 뛴 나홀로 가거든. 그리고 좀 대치동이나 압구정이나 이런 데서 벗어난 아파트들. 네. 얘네들은 그 상급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충분히 실거주가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데까지 묶여서 재산적인 거래에 대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금액이 10억, 20억 뛴 사람들은 가격 뛴 걸로도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버틸 수 있지만 한 1, 2억밖에 안 뛰었는데 묶여버린 분들은 어이가 없잖아요.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핀셋으로 조금 더 제대로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풀은 이유가 몰라서 푼 거예요. 바보가 아니면 그걸 만약에 왜냐면 이게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거는요. 그 신고가가 그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네. 그죠?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푼다고 공약했을 때 얘기했을 때 저희는 돌아가는 시세를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장. 지금 풀면 난리 난다고 저희가 했어요. 왜냐면 물건이 없어가지고 10명이 경쟁하고 돈 싸들고 와도 집이 없어 못 사는데 거기다 대고 토지 허가를 풀어줘? 공인중개사 한 바퀴만 돌면 아는 거를. 저희는 맨날 도니까 알잖아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몰라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대로 알고 좀 핀셋으로 좀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세금 정책도 그러니까 다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왜 서울하고 지방하고 똑같이 하면 누가 손해예요? 맞아요. 지방 손해지. 지방 분들은 완전 손해지. 너무 그럼.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하급지하고 상급지를 똑같이 적용해.
안 되지. 사업체가 완전히 속상하죠. 불합리한 거죠. 네. 자동차를 무조건 CC로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가액으로 하잖아요. 세금을. 그렇죠, 그죠? 그렇죠. 가액은 똑같아요.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합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시장 조사 좀 발로 좀 뛰어라. 책상에 앉아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봐서는 네. 현장 상황을 모르죠. 저는 하루 반나절을 밖에 놀아요. 반나절은 사무실에 있고. 그 반나절 내에 밖에 놀기 때문에 제가 막 이 소식들을 물어다가 우리 공군에 입고 있는데 막 던져드리잖아요. 소식을. 제비예요? 마치 제비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쩐지. 세상 들어가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긴다라는 거죠. 하여간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뭐 세금 부분들은 좀 전체가 적용되지 않게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나중에 다주택자인데 큰일 났어 이게 아니고 정말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지역들만 좀 핀셋으로 좀 살짝 규제하고 살짝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살짝. 그리고 대신 그 반대급부로 거래세를 풀어줘가지고 빠져나갈 수 그분들이 있게. 빠져나갈 분들 빨리 빠져나가고 거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대로 그렇지. 거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네. 가격이 조정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겁니다. 페트라님께서 신길 뉴타운 전망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엄청 좋습니다. 지금 뭐 노량진 흑성 뉴타운 펌핑했죠. 자, 노량진 뉴타운 지금 뭐 부른 게 가격이죠. 그 다음이 어딜까요? 신길 뉴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길 뉴타운도 굉장히 좋고 20억을 찍을 때가 곧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 아파트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한 5년 전에 짓다고 해서 새 아파트 아니에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나 5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이미 헌 아파트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지을 아파트, 이제부터 설계하는 아파트들이 진짜 아파트예요. 그게 진짜 요즘 주민들이 원하는 이 대세에 맞는 그렇죠. 제대로 된 커뮤니티, 제대로 된 헬스장, 조망권, 스카이 라운지, 제대로 된 것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최고가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등포구 전망 어떨까요? 영등포도 이제 범위가 넓어요. 강남도 전체가 다 좋은 게 아니고 뭐 세곡, 내곡 같은 경우는 좀 이 한강변이나 대치, 도곡동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용산도 마찬가지고 이천동이나 한남동하고 좀 이쪽하고 좀 다르다시피 이 영등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의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새롭게 조감도들이 나오고 아마 굉장히 높은 가격에 분양가나 또는 시세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거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 예를 들면 반포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흑석이 30억의 호가를 나오고 있는 것처럼 18억 하던 게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영등포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대규모 장기 계획들이 이제 거쳐가는 곳과 더불어서 여의도에 인접해 있고 대로변에 끼어 있는 곳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 특화되어 있는 특정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이끌고 선도할 거예요. 그런 지역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먼저 선점을 해야 되고 조금 한강변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후순위로 좀 미루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대출인데, 그래도 이번 정부가 그래도 부동산 값을 조절하는데 대출을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는 세금으로 했다면 이 전 정부는 이번 정부는 이제 대출로 재미를 받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누가 됐든지 간에 세금하고 대출을 섞어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개 다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 세금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이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작용, 대출에 대한 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다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이게 두 개를 좀 적절히 섞어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남이나 이런 데를 대출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받을 사람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으시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보세요. 이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액적으로 10억 넘어가는 것들 자체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꺼냈다면은 이 전 정부라고 한다면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쫓아가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디테일한 그런 걸 찾아내는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 대출이라는 거를 받지 않고 이제 투자하시는 지역들은 사실 이제 이 대출의 규제를 아무리 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7상급지의 가격들은 계속해서 뛰었고 오히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모여 있는 중하급지들이 이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아니고 자본이 작은 분들이 훨씬 더 이 대출에 대한 피해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뭐 다음 정권 정부가 어떻게 들어선 간에 이걸 좀 더 조화 있게 피해는 축소하고 효과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 강남이나 이런 지역도 대출 많이 받아요. 아 받긴 네, 받죠.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네. 받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잡으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야 되고 그리고 대출도 전반적으로 다 규제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풀어줄 때는 좀 풀어줘가지고 맞아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풀어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좀 풀어줘서 뭐 DSR 뭐 제외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LTV, DTI만 적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할 그렇게 필요는 할 필요가 있다. 있다. 예, 근데 어쨌든 세금하고 대출을 좀 섞어서 바보가 아니면 이걸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쓰지 않을까. 그 지역별 그러니까 되게 핀셋이 필요하다는 거죠. 핀셋. 그러니까 제대로 된 머리가 있는 회전하는 자꾸 싸우지만 말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번에는 진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프만 보지 말고 현장 상황을 좀 잘 아시는 전문가가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지역이에요. 이 규제 지역이 뭐 이번에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올해 어제. 올 초에 그냥 얼마 지금 올해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1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이거 하나로. 폭탄을 터뜨려 버렸죠. 네. 이게 이 우리가 지금 뒤에 우리가 저희가 하는 이제 서울시 개발 계획이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서울시장이 만약에 그만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만두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댓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아까. 이번에 워낙 규제 지역에 대해서 네. 굉장히 큰 사고를 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좀 1년, 2년 지나서 이제 그나마 좀 잘한 게 많이 쌓여서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몰라도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에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우뚝 선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항상 얘기 나오면 마치잖아요. 저희는 1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만 다시 복귀할 거다. 근데 걱정이 한 달 동안 공백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밑에 분들이 되게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내일 또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또 개발 계획도 그 재개발 계획 또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전혀? 경선에서 아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경선에서 이제 탈락하게 되면 시장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번 정책 6개월 토지거래 허가를 지금 6개월 단위로 이제 묶었는데 6개월 후에 조금 조정이 돼서 핀셋으로 이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자기가 한번 풀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 다시 묶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다시 계속 전체 구별로 가면은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게 분명히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구별해서 조금 핀셋으로 동별로 네. 이제 묶을 거고 이게 이제 다음 상급지 마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뭐 강동구라든지 뭐 제일 유명한 동작구 영등포구 지금 동작구 영등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핀셋으로 지금 묶을 필요는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묶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막 되게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조금만 더 상승하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치상으로 그렇지. 수치상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오른 게 이제 표가 나면은 그때 가서 조금 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규제가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잘못해서 투기과열지구로 같이 이제 묶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조금 좀 준비해야 되는 세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준비해야 되는 이제 항상 이전까지 제가 지금 경험했던 정부들이 다 썼던 방법이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준비를 하셔라. 대비해야죠. 네, 대비를 하셔가지고 내 상황에 맞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윤님께서 집값만큼은 정부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냅두면 오르다 내리다 할 텐데요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 우리가 요번에 그 토지거래가 풀었을 때 보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애초 처음부터 정부가 아예 손을 안 댔다고 하면 몰라도 됐다가 안 됐다 됐다가 안 됐다 하면 풍선 효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이제 스프링 효과라 그래요. 눌렀던 게 한 번에 뛰면은 이게 하필이면 눌렀던 게 뛰어서 제자리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스프링은 그게 안 되거든요. 눌렀던 걸 많이 눌렀잖아요. 손을 띄면은 제자리가 아니고 그 2배 뛰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웬만하면 다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을 댄 김에 어느 정도 안정화는 분명히 시켜야 된다라고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방향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뀌는 정책은요, 이제 세금 쪽하고 이제 대출,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 요쪽이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쓰고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도 구별이 아닌 핀셋으로 하면서 옆으로 넓어지지 않을까. 이제 동별로 이제 아파트 단위별로 단지별로 이제 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여의도나부터 시작해서 뭐 전체 퍼지는 느낌이 완전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근데 이게 웃긴 게 저희 재테크는요 또 그렇게 묶일 지역을 가서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 묶이는 지역이 한 5억 가까이 뛰지 않으면 안 묶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나는 안 묶여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안 뛴 거야. 그러니까 그 묶이는 지역을 가서 빨리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묶이는 지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됐고, 자 이제 안 바뀌는 지역, 안 바뀌는 지역, 정책. 네, 안 바뀌는 정책. 안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안중근님께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시점에서 민주당식으로 반시장적인 정책을 하면 불을 보듯 뻔한 정도로 끝나지 않고 지옥 수준이 될 겁니다. 우리 안중근님처럼 생각하시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하고 계시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그거는 좋은 방향, 순방향으로 할지 안 좋은 방향으로 할지, 그리고 항상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집값 더 많이 올려줘. 뭐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는 열심히 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으로 이제 규제를 위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 스프링 효과에서 더 많이 뛰는 걸 저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상급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을 미리가 선점하는,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